자, 오늘은 프로시저 콜, 그러니까 함수 호출이죠. 함수 호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브랜치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브랜치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 포맷을 보면 그 브랜치에 무슨 포맷이 있었죠? 어디 보자. U였던가? 아니다, SB. 그렇지, SB. SB 포맷에 보면, 그러니까 브랜치 하게 되면 명령어의 개수만큼 점프를 한다고 했잖아요. 명령어 개수만큼. 즉 레이블이 있어서 명령어 개수만큼 점프를 하는데, 하나의 명령어는 하나의 명령어 크기는 4바이트예요. 4바이트. 그렇기 때문에 항상 4의 배수번지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의 크기가 4바이트니까 4의 배수번지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 100번지에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은 104번지, 108번지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진수로 나타내게 되면 숫자가 너무 크네. 자, 그냥 048로 하죠. 0000, 0100, 8은 1000, 그 다음에 12는 1100. 자, 항상 이렇게 올 수밖에 없겠죠. 4의 배수번지기 때문에 이 마지막 두 비트는 항상 0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4의 배수번지기 때문에 항상 두 자릿수, 이진수기 때문에 4의 배수면 2의 2승이잖아요. 즉 두 자리가 항상 0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10진수일 때 100단위로 증가한다면 100, 200, 300, 400, 500 그러면 두 자리가 0이 되잖아요. 항상 10진수일 때는 100단위로 증가하게 되면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두 자릿수가 0이 되는 거죠. 똑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이 두 비트는 항상 0이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두 비트는 굳이 명령어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 항상 0이다. 그럼 내가 쉬프트 시켜서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번 시간에 보여줬다시피 4바이트짜리 명령어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안 배우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압축 명령어라고 해서 2바이트짜리 명령어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1바이트짜리 명령어는 없고 원래 아예 없고 2바이트짜리 명령어도 존재해요. 그 의미는 뭐냐면 2바이트인 경우에는 마지막 한 자릿수만 0이겠죠. 마지막 한 자릿수만 항상 0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어 포맷에 보면 저장하지 않았던 게 뭐냐? 왜 그러냐? 자, 샥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자, B 자, 이 놈을 보면 복잡하게 섞여 있지만 이 위에까지만 해도 여기를 보면 0부터 11번 비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총 12개 비트인데 0부터 11번 비트까지. 자, 그런데 B를 보게 되면 1번부터 자, 여기 1번 비트, 2번, 3번, 4번 비트까지 여기 있어요. 5, 6, 7, 8, 9, 10 여기 있고 11 여기 있고 12 여기 있어요. 총 12개인 것은 같죠. 동일해요. 자, 하지만 이 B 브랜치는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비트는 한 비트는 무조건 0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굳이 걔를 저장해서 숫자 이 비트를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B라고 하는 B 포맷은 이 IMM으로 12개를 쓸 수 있는데 12비트를 사용해요. 그 12비트를 어디를 쓰냐면 12번 비트부터 1번 비트까지 여기까지 쓰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즉 I 포맷은 I 포맷도 IMM을 12비트 사용하는데 얘는 0번 비트부터 11번 비트까지 12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12비트로 똑같은데 사용하는 위치를 얘처럼 12번 비트까지 쓰게 되면 12번 비트까지 쓰게 되면 훨씬 더 큰 숫자, 뭐 훨씬 아니고 2배 더 큰 숫자겠죠. 2배 더 큰 숫자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항상 0인애를
굳이 이 명령어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이 B 포맷에서는 1번 비트부터 12번 비트까지 사용한다. 이게 되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브랜치 명령어는 명령어를 쓰기 때문에 이게 사용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32비트 MCU에서는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왜 주소를 32비트 4기가밖에 못 쓰느냐. 자, 이건 모든 건 그런 건 아니지만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뜻이 뭐냐면 32비트 데이터를 한 번에 읽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읽어오고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32비트 데이터 연산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덧셈을 32비트 덧셈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구조에서는 보통 데이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정수 데이터도 되지만 주소도 일종의 데이터예요. C 언어의 포인터 같은 경우에 주소를 가지고 서로 넘겨주고 넘겨받죠. 그리고 그 주소를 통해서 읽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소만큼 이 데이터의 크기와 주소의 크기를 일치시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 거라고 했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라서 32비트 구조에서는 얘는 데이터도 32비트, 주소 크기도 32비트가 일반적이에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되겠죠.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주소의 크기를 데이터보다 작게 유지를 해요. 주소의 크기가 데이터보다 커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한 번에 못 읽잖아요. 주소를 읽기 위해서는 두 번을 읽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소는 데이터의 크기보다 작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 크기 요즘 64비트잖아요. 그런데 주소 크기는 48비트만 써요. 48, 54 이렇게 이런 정도를 쓰는 거예요. 아직 64는 너무 크니까 그렇게 쓰긴 하는데, 반대의 경우로 주소가 더 큰 경우, 이거는 옛날에 있긴 했는데, 즉 16비트 시절에 20비트를 쓴다거나 뭐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 돼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주소가 32비트가 되면 주소 하나가 1바이트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주소 하나가 1바이트를 가리키는 거고, 그러면 32비트 주소 체계면 0000 해서 1111 1111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0부터 시작해서 2의 32승 마이너스 1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전체 개수는 2의 32승 개의 주소를 갖겠죠. 주소 하나가 한 바이트를 가리키니까 결국은 2의 32승 바이트만큼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4GB죠. 그래서 4G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 공간은 4GB. 만약 그 이상의 메모리를 연결하게 되면 걔는 읽을 수가 없게 돼요. 그 부분은. 자, 그러면 됐고, 자, 이걸 좀 지우고. 자, 오늘은 함수 호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함수 호출. 프로시저라는 게 어떤 절차, 함수를 얘기하게 돼요. 옛날 파스칼이라는 랭귀지에서 이제 프로시저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를 C 언어에서는 그냥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C 언어에 익숙해 있으니까 이 함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 함수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거 함수 호출이에요. 그래서 함수 호출하는 방법은, 자, 여기 리스크5는 레지스터를 64비트 레지스터 32개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지스터에 X10번부터 X17까지 총 8개의 레지스터죠. 8개의 레지스터를 통해서 매개 변수를 전달해요. 우리 함수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F1이라는 함수 안에 int A, 뭐 int B, int C 이렇게 3개의 매개 변수가 있을 수 있죠. 자, 리턴 값 이거라고 하면, 자, 이렇게 int A, B, C 3개가 있으면 첫 번째 매개 변수 A를 X10, 얘는 X11, 얘는 X12 이렇게 해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8개, X17까지 8개의 레지스터는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해요.
자, 그러면 그 이상 되는 매개 변수는 우리가 이제 좀 뒤에 나중에 배울 그 스택이라는 걸 통해서 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속도를 위해서는 레지스터를 통해서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8개 이하, 8개 이하의 매개 변수를 쓰면 가장 최적의 속도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매개 변수를 이제 여기 올려놨으면 함수 호출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함수 호출하는 그 프로시저로 제어권을 넘긴다. 제어권을 넘긴다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뭐 어떤 메인 함수에서 수행하다가 자, 이렇게 F1 호출하면 F1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그 함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 함수를. 즉 그 함수의 이 프로시저 함수죠. 함수의 시작 주소부터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프로시저에 대한 스토리지,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스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자료 구조에서 스택 배웠죠?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런타임 스택이에요. 이 스택을 통해서 이 자료 구조를 정의를 해요. 스택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어떤 동작을 수행을 하고,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만약에 다 끝났으면, 자, 콜러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호출한 애, 호출자라고 하면 되겠죠. 호출자. 자, 반대는 콜리, 피호출자, 호출을 받은 애. 자, 여기서 보면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막 프로그램을 짜다가 int a에 10 넣고 하다가, 자, 뭐 f1 함수에 a 실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호출자는 메인이고 f1이 피호출자, 콜리가 되는 거죠. 그 콜러하고 콜리라는 요 두 가지, 호출자와 피호출자,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턴 값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호출한 애한테 f1 함수가 여기 f1 int a 하고 쫙 프로그램 짜 있어요. 그럼 여기를 실행하겠죠. 다 끝나면 다시 리턴해야 되잖아요. 리턴할 것을 레지스터에 이제 놓는 거예요. 돌려줄 거를. 그리고 다시 원래 호출의 위치, 호출한 위치 F1 여기서 호출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명령어부터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거, 그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함수가 호출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명령어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함수를 호출하는 jump and link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점프라는 것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 이동. 앞에 우리 컨디셔널 점프 봤죠? 얘는 언컨디셔널 점프예요. 점프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브랜치라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로 나눠지는데, 점프는 참 거짓 없이 이 명령어를 만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런데 점프만 하는 게 아니라 점프 앤 링크. 링크라고 하는 게 함수 호출을 연결하는 링크예요. 함수 호출 관계. 이거예요. 그래서 링크라고 하는 게 결국 말이 들어가면 뭐냐면 서로 함수와의 호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함수와의 호출 관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JAL 점프 앤 링크. 자, X1 그 다음에 procedure label. 우리 브랜치에서도 보면 레이블이 있었죠. 레이블 어디로 점프해야 될지. 즉 이게 뭐냐면 이게 실제로는 함수 이름이 돼요. 함수 이름이 레이블로 나와요. 함수 이름. 이 함수 이름이 있고 이거는 실제 주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여기로. 자, 그럼 X1에는 뭐가 하느냐? X1 안에는, 자,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함수를 호출하고 그게 끝이 아니죠. 함수를 호출하고 거기 가서 실행을 하고 다시 되돌아와야 되죠. 되돌아와서 그 다음 명령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함수 호출하면. 자, 여기서 F1 함수 호출했으면 F1 끝나면 다시 그 다음 명령어부터 차례차례 또 수행해야 되죠. 그래서 이 다음 명령어, 이제 돌아와서 수행할 다음 명령어의 주소를 X1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링크 레지스터라고 부르는데, 링크 레지스터.
또는 리턴 어드레스. 여기에는 리턴 어드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주소. 왜 그러냐면 자, 내가 다른 곳을 수행을 하다가 현재 위치로 돌아오려면 그거를 기억을 시켜놔야 되겠죠. 안 그러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어디로 돌아올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x1에다가 내가 현재 이 자리라는 명령어가 있고 이 뒤에 주소겠죠. 이 다음 주소가 x1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 예를 들어 1000번지에 있고 그러면 1004번지 1004가 x1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거가 복구가 되는 거예요. 복구가 돼서 다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타겟 어드레스는 요거 프로시저 레이블 함수 이름이에요. 여기로 점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동작을 하는 거예요. 다음 명령어의 주소를 x1에 집어넣고 타겟 어드레스로 점프한다. 다음 명령어의 주소를 넣는 이유는 나중에 돌아오기 위해서. 돌아올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어디로 돌아올지 알기 위해서 다음 그 명령어의 주소 이거를 x1에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명령어 프로시저 리턴 돌아오는 거예요. 함수 복귀 얘는 마찬가지로 점프 앤 링크 레지스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자, JALR 이라는 명령어예요. 점프 앤 링크 레지스터 명령어 요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여기가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 자리잖아요.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 자리죠. 근데 이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돌아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X0은 뭐라고 했죠? X0은 하드와이어드 제로.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0이에요. 얘는 하드웨어적으로 0. 그러니까 읽으면 0이 읽히고 쓰면은 안 써져요. 왜 안 써져? 하드웨어적으로 0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써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써졌다 하고 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버리는 값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버리는 값. 내가 뭔가 반영시키고 싶지 않은데 이름은 써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쓰는 게 이 X제로예요. 그래서 읽으면 0, 쓰면 그냥 버리는 거. 여기는 버리는 값이죠. 그래서 X0 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0, X1 하게 되면 여기 X1은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베이스 어드레스예요. 베이스 어드레스. 자, 그 다음에 0은 옵셋이었죠. 옵셋. 자, 요렇게 우리 로드 스토어 할 때 이렇게 됐잖아요. 자, 로드 스토어 할 때 좀 저희 질문 이것도 나왔던 건데 저희 자료가 좀 잘못돼서 혼동이 됐는데 요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고 저 암에서는 이 사각가로를 써요. 사각가로 R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밉스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암이고 요게 맞아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 LD X2, X3, 10 이건 아니에요. 좀 이상하긴 했어. 이건 아니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LD X2, 10에 X3 이렇게 괄호를 이용해서 옵셋 베이스 어드레스에 옵셋 쓰는 방법 요게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X0에 0, X1 여기 쓰면 이건 뭐냐? 자, 우리 아까 X1에다 저장해 놨잖아요. X1에 돌아가야 될 주소를 여기다 저장해 놨죠. 자, JALR 명령어는 뭐냐면 이 X1 이 주소를 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걸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X1 더하기 0 여긴 0이니까 요 주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왜 아까는 그냥 레지스터 돌아가면 되는 거지 이 0, 뭐 4, 8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게 나중에는 여기 뭐 스위치문 같은 거 쓸 때 간접 호출이라고 간접 호출 이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간접 호출 방법으로. 그래서 간접 호출로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이 스위치문 같은 거 만들 때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그 기본적인 함수 호출은 0이 들어오는 게 맞고 자, 이거 이외에 여러 용도로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접 호출 방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옵셋을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경우에는
그냥 0, 4, 8 요 값이 함수의 경우는 그냥 0이 들어오겠죠. 함수의 경우는 딴 게 들어올 게 없어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니까. 잘이라는 명령을 쓸 때 그 다음 명령의 주소가 x1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x1으로 가면 되죠. 거기에 0을 더한 그 4가 더해진다거나 8이 더해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0이 더해져서 그 값 그대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렇게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함수 호출과 함수 복귀 요 두 가지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함수가 구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RD는 X0로 쓰이고 X는 변환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하드와이어드 제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컴퓨티드 점프, 인다이렉트 호출하고 똑같은 건데 케이스 스위치문 같은 거 쭉 어디로 갈지, 어디로 점프를 할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점프를 할 때. 그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0이라고 하는 옵셋이 들어갔어요. 이 0값이 아니고 다른 값이 들어가게 되면 베이스 어드레스를 중심으로 다른 곳으로 점프를 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돌아가야 될 주소를 뭐 1000번지, 1200번지, 1400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여기 주소가 예를 들어 100번지라고 가정을 하면 메모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100번지예요. 그럼 x1에 100을 넣고 0x1 하면 여기 1000번지로 돌아가는 거고 4x1 하면 1200번지, 8x1 하면 1400번지 이렇게 점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점프하기 위해서 직접 값을 쓰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점프하는 방식, 이게 되는 거죠. 자, 프로그램을 하나 예제를 보게 되면 자, 여기 롱롱인트라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자, 롱롱인트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32비트 구조와 64비트 구조에서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실제 64비트 구조에서는 롱이 64비트예요. 32비트 구조에서는 롱 이게 64비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롱롱을 쓴 거예요. 그럼 64비트도 롱도 64고 여기 같은 경우는 롱롱도 64예요. 64비트 구조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롱롱으로 쓰면 32비트 구조에서도 64비트고 64비트 구조에서도 64잖아요. 그래서 롱롱 인트라고 썼는데 그냥 롱만 써도 돼요. 롱. 편하게. 인트는 옵션이니까 여기서는 숏 인트 안 쓰고 그냥 숏 타입만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롱만 써도 돼요. 근데 지금 이건 다 써놓은 거예요. 자, 리턴 타입이 롱이고 리프 example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롱롱 인트 이게 롱이죠. G라는 애가 하나 있어요. 또 이 롱롱 인트로 H, 롱롱 인트로 I, 롱롱 인트로 J, G, H, I, J 이렇게 4개의 그 매개 변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롱롱 인트로 F라고 하는 지역 변수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G와 H를 더하고 I와 J를 더한 다음에 둘을 빼서 F에 대입하고 얘를 리턴하는 거죠. 자, 우리 아까 매개 변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매개 변수는 순서대로 x10, 그럼 G가 x10이 될 거고 얘는 x11에 있을 거예요. x12에 있을 거고 x13에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는 지역 변수니까 임시로 사용하는 x20번에 할당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G와 H를 더한 값이 어딘가에 저장돼야 되죠. 임시로. 그래서 얘는 x5에 들어갔다고 하고 얘 더한 값 x6에 들어갔다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레지스터 할당은 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함수를 쓰다 보면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레지스터는 하드웨어적으로 딱 한 세트밖에 없죠. X0, 1, 2, 3, 4에서 31번까지 하나의 세트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함수 호출을 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함수에서 다른 함수로 가게 되면 그 함수에서 그 레지스터 값들이 훼손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메인 함수 안에서 이제 얘를 호출해요. 예를 들어 뭐 리프 example 하고 이제 호출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x5를 막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x5에다가 뭐 100 대입하고 x6에 20 대입하고 막 쓰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리프 example 호출이 됐어요. 함수.
그럼 여기 와서 얘를 수행을 하겠죠. 자, 그럼 이 안에서 x5, x6이 g 더하기 h가 x5로 써지고 i 더하기 j가 x6에 써졌어요. 자, 그리고 이 함수가 끝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x5하고 x6이 이 지점에서의 x5와 x6과 이 지점에서의 x5와 x6이 서로 같지가 않죠. 왜? 리프 이그젬플 안에서 x56을 사용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서 쓰는 x5와 x6이 서로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값이 계속 유지가 돼 있어야 작업을 하는데 리프 이그젬플을 갔다 왔더니 x56이 훼손이 된 거예요. 자, 함수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함수에서는. 함수에 갔다 왔을 때 레지스터의 값에서는 변화가 없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레지스터는. 내가 레지스터를 5, 6, 7, 8, 9를 쓰고 있었으면 함수를 호출해서 갔다가 왔을 때 x 5, 6, 7, 8, 9는 함수 호출하기 전 값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지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유지가 안 되죠. 그냥 하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 함수를 사용할 때는 내가 상대 남의 레지스터를 사용을 할 때 그때는 반드시 백업을 해줬다가 백업을 했다가 끝날 때 복구를 해줘야 돼요. 백업과 복구. 즉 이 리프 이그젬플 안에서 x56 내가 이번에 좀 x5하고 x6하고 x20을 써야 되네? 아, 그럼 얘들을 사용하기 전에 나를 호출한 함수가 나를 호출한 그 콜러가 얘들을 사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사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쓰기 전에 먼저 백업을 해요.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얘들을 막 쓰겠죠? 자, 다 썼다. 이제 돌아갈 함수 끝나고 나가야지 할 때 그때 다시 복구를 해요. 저장을 해놨다가. 저장해놓은 이 백업을 가지고 다시 리스토어를 해주게 되면 내가 이 함수 동안에 x29와 x56을 썼던 것들은 흔적도 안 남겠죠. 사용하기 전 데이터로 넘어가잖아요. 그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함수에서는.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쓸 때는 그런 거 안 하죠. 여러분들은 C 언어에서 레지스터를 직접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다 알아서 해요. 그거를. 컴파일러가. 자, 그런데 어셈블리에서는 여러분이 레지스터를 직접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레지스터를 직접 백업했다 복구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x5와 x6과 x20을 스택에다가 저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장만 해서는 안 되죠. 저장했다가 끝날 때 다시 그대로 다시 읽어서 복구를 해야 돼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걸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거에서 사용을 해요. 스택에다 저장을 해요. 스택 구조는 이제 뒤에 보여줄게요. 이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런타임 스택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도 하는 동안 관리되는 메모리. 요게 여기 다 들어가게 돼요. 런타임 스택 안에. 자, 그래서 일단 스택을 사용하기 위해서 x56, 20을 저장해야 돼요. x5, x6, x20을 백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 크기가 얼마예요? 크기가 하나당 8바이트씩이죠. 64비트니까 얘도 8바이트, 8바이트. 자, 총 24바이트가 필요하겠네. 자, 그래서 스택을 24바이트만큼 키우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4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택은 보통 거꾸로 자라나요. 이 밑에서부터 이제 차 오르기 때문에 윗방향 올라가니까 8칸.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칸당 8이라고 가정하면 마이너스 여기서 스택이 여기를 가리키던 게 자, 이만큼 만드는 거죠. 24에서 만들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x5를 현재 스택이 이제 증가했죠. 여기로 스택 더하기 16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다가 x5를 저장해요. 16이니까 여기겠다. x5 그 다음에 x6 x20 이렇게 백업 해놓는 거예요. 메모리 공간에다가. 이제 괄호가 빠졌네. 스토어 더블에서 64비트 8바이트를 x5, x6, x20을 스택 포인터를 기준으로 16번째 옵셋, 8번 옵셋, 0번 옵셋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요만큼이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스택에 백업을 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백업. 자, 그 다음에 이제 덧셈을 해야 되겠죠. 앞에 G 더하기 H니까 G가 X10에 있었고 X11에 있었죠. 그래서 X10번 레지스터와 X11번 레지스터를 더해서 임시로 X5번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10과 11 더해서 5에 저장했죠. 다음 X12, 13 더해서 X6에 저장했어요. 자, 그 다음에 X5와 X6을 빼서 X20에 저장했죠. 여기까지 X20을 저장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놈은 뭐냐면, 자, 리턴 레지스터가 X10번이 리턴 레지스터예요. X10번. 그러니까 X10번이 매개 변수 1번으로도 사용하는데 리턴할 때 리턴 레지스터예요. 나를 호출한 콜러에게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 리턴하는 값을 이 레지스터를 통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X10으로 옮기는 거예요. X20을 0하고 더하면 원래 값 그대로죠. 그걸 X10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무브 명령어예요. 무브 명령어를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걸로 구현할 수 있는 거죠. 덧셈 가지고 구현한 거예요. 이렇게 구현하면 어떨까요? add x10, x20, x0 똑같죠? x0은 항상 0이기 때문에 항상 0이니까 이렇게 구현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무브하는 명령어예요. 자, 그럼 x10에 이제 썼으니까 리턴까지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백업했던 레지스터를 그대로 다 복구를 해야 되겠죠. 백업해 놓은 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아까 저장했던 순서 이제 거꾸로 바꾸는 거예요. SP의 0에서 20, 6, 5를 다시 로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에 여기 써놨던 값들이 그대로 x20, x6, x5로 복구가 됐어요. 그 다음에 add i에서 아까 24만큼 뺐었으니까 다시 24를 더하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겠죠. 스택 포인터가. 즉 이 함수를 실행시키기 이전 상태, 함수를 실행시키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이 함수를 실행을 했는데 이 함수를 실행했던 이전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서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요만큼이 리스토어 작업이에요. 리스토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JALR 해서 X1에 이제 이걸 호출할 때 들어가 있을 테니까, 자, 이거는 0이라고 했죠. 아무 의미 없는 거. X1번. 여기 이게 그 링크 레지스터라고 했어요. 리턴 어드레스 들어가 있는 요 값으로 돌아간다. 콜러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함수의 내용인 거예요. 즉 함수 실제 내용은 이만큼인데, 함수 바디가 요만큼인데 요게 함수 관리, 여기도 함수 관리, 요 코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코드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 오버헤드라고 불러요. 함수의 오버헤드. 원래 함수 내용 이외에 추가된 기능들이죠. 함수 오버헤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함수가 되는 거죠.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게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함수로 만들고 많은 내용을 함수로 만들면 모듈화되는 장점이 있고 구조적으로 좋죠. 짤막짤막하게 코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구조적으로 보기가 좋은데, 이렇게 이제 함수 오버헤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함수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함수를 너무 남용하는 것도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의 오버헤드는 크기가 거의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짧은 코드에서는 얘 같은 경우는 오버헤드가 거의 뭐 2배죠. 원래 코드에. 이런 것도 있지만 함수가 좀 더 커지면 이런 오버헤드는 충분히 무시할 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이 레지스터를 백업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얘가 사용하는 게 5, 6, 20을 쓰기 때문에 자기가 5, 6, 20만 백업했다가 리스토어 하는 거예요. 만약에 더 많은 레지스터를 쓴다면 그만큼 레지스터만큼 또 백업을 했다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 봤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
스택 포인터가 여기 가리키고 있었어요. 자, 위에가 높은 어드레스고 아래가 로우 어드레스예요. 처음에 SP-24를 했죠?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내려와서 X26, 5 저장해서 사용하다가 다 끝나면 쫙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게 되면 원래 위치로 갔죠. 즉 A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함수가 끝날 때는 C가 된 거예요. 원래 상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되돌아갔죠.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게 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는 함수를 실행하고 끝내게 되면 원래 위치로 그대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원래 상태로. 그래서 데이터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것은 레지스터는 X0에서부터 X31번까지가 존재하는데 이 레지스터는 원래는 다 뭐 범용으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X0만 제외하고 X0은 제로기 때문에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X1번부터 X31번까지는 범용 레지스터예요.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인데 자, 이걸 우리가 그냥 무조건 아무 뭐 용도로 마음대로 쓰자 하면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용도를 결정을 해놔요. 레지스터의 유시지, 사용 용도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X567, X28, 29, 31번은 템포러리 레지스터, 임시 레지스터로 쓰는 거예요. 임시 레지스터로. 그래서 이제 콜리에서 얘는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제 뭐 함수 호출한다거나 이럴 때는 함수 호출해서 이제 백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자, 그 다음에 X8, 9하고 18부터 27번까지 18, 19, 20, 21, 22에서 27번까지 얘는 이제 세이브드 레지스터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콜리에서 세이브하고 리스토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위에 거는 임시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임시 레지스터를 언제든지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값을 유지하고 싶으면 내가 따로 이거는 콜러가 따로 백업을 해줘야 돼요. 콜러가 따로 백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얘들은 세이브드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콜리가 내가 호출하는 애가 지가 필요하면은 사용했다가 다시 복구를 해서 나한테 돌려줄 거다 하는 서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서로 약속.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콜링 컨벤션, 호출 규약, 호출 규약이라고 불러요. 함수 호출 규약이라고 해서 콜링 컨벤션이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레지스터는 템포럴 레지스터니까 네가 알아서 백업해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레지스터들은 세이브드 레지스터니까 콜리가 내가 누구를 호출하면 걔가 지가 필요한 만큼 쓰다가 복구를 해서 다시 나한테 돌려줄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약속된 대로 동작하는 레지스터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non-leaf procedure라는 건 뭐냐면 leaf라는 것은 나뭇잎이죠. 자, 함수가 호출되는 게 어떤 구조의 나무 같은 어떤 나뭇가지 구조예요. leaf라고 하는 건 뭐냐면 leaf는 나뭇잎이니까 가장 끝이잖아요. 더 이상 함수가 호출이 안 되는 애. 이걸 leaf procedure라고 불러요. leaf procedure. 이거는 더 이상 함수 호출이 없어요. 더 이상 함수 호출 없는 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템포러리 레지스터를 백업할 이유가 없죠. 더 이상 함수 호출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요. 리프 프로시저는, 리프는 그래서 단순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함수 호출이 없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함수 호출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또 함수가 호출이 된다 그러면 내가 백업할 것들은 또 백업을 해놔야 돼요. 함수 호출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non-leaf procedure, 반대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프로시저를 콜하는 프로시저, 이게 이제 non-leaf procedure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함수 호출이 있고 가장 복잡한 것은 재규 호출, recursive call이에요. 재규 호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애들. 이게 상당히 복잡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이 메모리 관리를 하기에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가 내가 나를 다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지스터 쓰던 구조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백업이 돼야 되겠죠. 백업이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지원을 못 해요. 그래서 옛날에 포트란이나 이런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 재규 호출을 지원하지 못했는데 그 스택 구조가 아니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리턴 어드레스가 계속 백업 돼야 되고 매개 변수 템포러리 이것도 계속 백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 호출을 하면 그만큼 오버헤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오버헤드가 커지는 게 이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호출이 다 되면 스택에서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 거. 왜냐면 넌 if이기 때문에 함수 호출을 보세요. 자, 뭐라고 할까? 자, f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내가 여기 또 f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내가 나를 호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조건 잘못 세우면 한없이 호출이 되겠죠. 한없이 계속 호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 이제 뭐 int a가 있다 쳐요. 자, 이 a는 x10으로 전달된다고 했죠? 여기 a 매개 변수니까 x10으로 전달돼요. 근데 int a가 그대로 아니라 뭐 a-1로 전달이 된다. 그러면 실제 값은 다르잖아요. x10으로 이게 이제 원래 팩토리얼 계산할 때 이렇게 쓰는데, 자, 팩토리얼 int a라고 할게요. if a가 1과 같으면 return 1.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팩토리얼 a-1. 자, 이렇게 하면 그거고 리턴. 이걸 리턴으로 하죠. 이렇게. 이게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거든요. a에 예를 들어 10을 넣게 되면 첫 번째는 팩토리얼 함수에 10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10 곱하기 팩토리얼 9가 될 거예요. 자, 그럼 팩토리얼 9는 또다시 9 곱하기 팩토리얼 8이 되는 거죠. 팩토리얼 8은 8 곱하기 팩토리얼 7. 그러니까 19, 8, 7에서 쫙 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실제 x10, 여기도 x10, x10, x10 값이 19, 8 계속 달라지죠? 계속 백업하고 리스토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백업하고 리스토어하고 백업하고 리스토어하고 요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요. 리커시브 콜을 하게 되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리커시브 콜은 특별한 용도 외에는 안 해주는 게 나아요. 코드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실제 실행할 때 오버헤드가 상당히 커요. 이거는 루프를 돌려서 할 수 있어요. 루프 돌리면 간단히 끝나는 거죠, 실제로. 자, 여기 주문기 있었네. 자, 팩토리얼 n 받아서 계산하게 되면 n이 1보다 작으면, 자, 0이나 1이면 return f. 아까 리턴 안 나왔구나. return f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값 그대로 리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리턴하는데 n 곱하기 팩토리얼 n-1. 그럼 여기 10 넣어주면 여기는 10 곱하기 팩트 9가 되겠죠. 그럼 이 팩트 9가 그대로 또 실행되니까 마찬가지로 9 곱하기 팩트 8, 8 곱하기 팩트 7. 이렇게 되면 19, 8 되어있죠. 그리고 쭉 가서 이제 마지막 팩토리얼 1 들어가면 1 하니까 여기서도 안 되죠. 한 번 더 해서 팩트 0 하게 되면 그때 이건 F는 뭐야? 이거 뭐 잘못 만들었네요. 1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n이 1일 때 리턴 1을 하면 돼요. 이렇게 만들 필요 없어요. 여기 1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럼 이제 끝났죠, 함수가. 리턴하면 더 이상 함수 호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오면 1 들어오면. 그럼 이제 쫙 끝나면서 계산되는 거예요. 거꾸로 쫙 계산돼 올라오는 거예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10 하고 리턴하면 이제 그때 끝. 이게 되는 거죠. x10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바뀌어야 돼요. 처음 들어갈 때는 매개 변수 19, 8, 7, 6, 5, 4, 3, 2, 1까지 가고 그 다음에 결과값 계속 결과가 리턴되는 거예요. x10으로.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백업과 리스토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백업하고 리스토어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하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닌데 기존에 있는 코드 대비, 코드는 지금 이거 간단한 코드잖아요. 근데 계속 백업하고 리스토어 해주는 코드들이 추가적으로 삽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함수 프롤로그, 그 다음에 에필로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함수 오버헤드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예제 코드에 해당하는 건데 이건 뭐 그대로 보면 돼요. 여기 똑같이 요만큼 함수 관리하는 스택이죠. x2하고 x10
요것만 지금 저장을 하는 거예요. x1은 왜 또 백업을 하느냐? x1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리턴 어드레스 들어가 있죠. 리턴 어드레스. 요 값이 함수 호출 하나 들어가게 되면 리턴 어드레스가 또 덮어 써지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 f1으로 호출했어요. 자, f1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 f2를 호출했어요. f2라는 함수가 있어요. f3를 호출했어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x1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JAL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면 x1 안에 다음 실행할 여기 주소가 들어가겠죠. 이 안에. 자, 그래서 F1 왔어요. 근데 또 F2를 실행시키면 x1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전에 있던 여기 값은, x1에 여기 있던 값은 얘가 여기 써버리면 덮어 써지겠죠. 여기 주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호출 이것조차도 백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x1도 함수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x1하고 x10 이 두 가지를 백업하는 거죠. 백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제 복구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백업과 리스토어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x1이 계속 이렇게 JAL 어딨니? 여기 x1에 계속 다음 주소를 넣는 거잖아요. x1 안에. x1에 계속 넣기 때문에 여기서 호출되고 이렇게 가면 덮어 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업하는 거예요. x1도. 그래야 그 구조가 유지가 되겠죠. 계속 여러 번 호출됐던 게 유지되기 위해서 이런 구조가 필요한 거죠. 왜 이래? 자, 그래서 우리 메모리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 메모리 레이아웃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사용할 때 이제 그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C 언어를 이용할 때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C 언어에서는 보통 보여주질 않아요. 보통 얘는 이제 어셈블리라든지 그 이하 작업을 할 때는 이게 반드시 구조가 필요한데 C 언어에서는 그걸 가려요. 안 보이게 추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C 프로그램을 짤 때 훨씬 편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메모리는 우리가 이제 메모리 아까 32비트 구조는 4GB만큼 메모리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거를 우리가 세 가지 영역으로 분리를 해요. 리저브드라는 거는 이제 따로 나중에 쓰려고 공간 남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예요. 자, 텍스트 영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프로그램, 코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코드 영역이라고도 보통 불러요. 코드, 컨스턴트 이게 다 이제 프로그램 내용인데 코드와 컨스턴트가 들어가게 돼요. 상수들 이런 것들이 여기 텍스트 영역에 들어가요. 얘는 보통 이제 일반 마이크로 프로세서 PC 같은 곳에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메모리에 올려야 돼요. 그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더블 클릭하죠. 그럼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메모리로 쫙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 영역이 이 텍스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로 명령어가 들어가 있어요. 명령어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스태틱 데이터라고 하는 건 이건 그냥 짧게 데이터 영역이라고 불러요. 데이터 영역이라고 하는데 얘는 C 언어에서 얘기하는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 정적 변수에는 전역 정적 변수와 지역 정적 변수가 있는데 두 가지 다 포함해서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가 여기 데이터 영역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이만큼까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이만큼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나믹 영역이라고 불러요. 다이나믹 영역. 뭐냐면 왜 다이나믹이냐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실행할 때 변화가 돼요. 실행할 때 사용되고 그 사용하는 양이 실행하는 거에 따라 변화가 돼요. 자, 텍스트 영역에 있는 프로그램 변화 없겠죠.
프로그램을 한번 짜놓으면 그 프로그램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역 변수, 정적 변수는 얘의 라이프 타임이 프로그램이 실행해서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가 라이프 타임이기 때문에 전역 변수하고 정적 변수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없어진다거나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영역은 한번 만들어지면 프로그램 실행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까지 그대로 사용되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이나믹 영역은 프로그램 실행할 때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게 돼요. 자, 이걸 크게 두 가지로 스택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이나믹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보통 힙이라는 걸로 사용을 해요. 힙. 자, 스택은 아까 얘기했듯이 런타임 스택이에요. 원래 이름은 런타임 스택인데 얘가 사용하는 건 뭐냐면 함수 관리예요. 함수 관리. 이 스택에서 함수 관리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아래로 잘하는 건 뭐냐면, 자, 메인 함수가 사용된다 그러면 메인 함수가 요만큼 사용돼요. 메인 함수에서 F1 호출하게 되면 F1이 여기 호출이 돼요. F1 안에 지역 변수 ijk를 만들면 ijk가 이렇게 이 안에 만들어져요. F1 함수가 끝나면 여기는 쫙 없어지고 다시 원래 메인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뭐를 기반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냐면 함수가 호출이 되고 종료가 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 스택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스택은 함수 관리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명칭은 런타임 스택. 런타임 스택. 왜냐면 스택이라는 거는 자료 구조의 한 종류잖아요. 자료 구조의 한 종류인데 함수를 봤더니 스택하고 동작하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메인 함수에서 F1 호출했어요. F1에서 F2, F2에서 F3 호출했어요. 자, F3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를 호출한 F2로 가야 되겠죠. F2 끝나면 F1으로 가야 되고 메인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쭉 들어왔다가 쭉 나가는 거. 마지막에 들어오는 last in, first out. 마지막에 들어온 녀석이 인풋이 먼저 나가는 구조예요. 이게 스택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스택으로 만든 거예요. 함수 관리하는 메모리 영역을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런타임 스택이라고 부르고 그걸 또 더 줄여서 그냥 스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혼동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시간에 배운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일반 명사, 일반적인 어떤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Last in, first out 방식의 자료구조를 스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스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수 관리하기 위한 메모리 영역. 요게 스택이에요. 두 개가 의미가 좀 다르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이나믹 데이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힙이라고 하는데 힙은 뭐냐면 여러분들 C 언어에 보면 말록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free 하고 말록이라는 것은 메모리 알로케이션, 메모리 할당을 받는 거예요. 말록하고 100 하게 되면 100바이트를 할당해서 그 주소를 넘겨줘요. 그래서 이 100바이트를 어디에다 할당하냐면 여기다 할당하는 거예요. 자, 이건 프로그램이 실행하다가 할당하겠죠. 말록 10만 하면 10만 바이트를 할당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말록이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돼야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이나믹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C++이나 자바에는 new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예요. new delete. 이거 C++ 자바. C 언어는 말록 free. 요게 이 10영역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예를 들어 뭐 테스트는 new 뭐 카 이렇게 만들었다. 이 카라고 하는 게 new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힙 영역에 만들어지고 그 레퍼런스를 여기에 넘겨주는 거예요. 참조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일종의 주소인데 그렇게 넘겨주는 거. 그게 이제 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에서 사용하는 모든 내용들 그게 이 메모리 구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역으로.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한테 최소 1시간 이상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설명 안 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C 언어의 여기 데이터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안 했어요. 전역 변수, 정적 변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부분까지 하게 되면 1시간 충분히 걸리는 거죠.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관련 있는 거 나올 때
그때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스택을 사용하는 거는, 스택이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이유는 스택 함수기 때문에, 함수 관리기 때문에 스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수 관리하는데, 자, 높은 주소가 여기고 낮은 주소가 여기에요. 자, 이렇게 있다가 아까 보면 스택을 증가시켰죠. 여기 지금 다른 함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만큼이, 예를 들어 메인 함수가 수행하다가 자, F1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럼 F1 함수가 이제 사용할 메모리 영역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스택 포인터를 먼저 증가시키는 거예요. 스택에 더하기 얼마 해서 쫙 증가시켜 놔요. 그러면 이만큼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만큼 공간.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장해야 될 매개 변수 이런 거 저장하고, 리턴 어드레스 저장하고, 또 이제 뭐 저장해야 될 레지스터들 쫙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배열을, 지역 변수라든지 이런 애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역 변수를 아까 우리 x5, 뭐 x20 이렇게 썼죠. 레지스터에다 썼죠. 지역 변수를. 자, 근데 지역 변수가 400개를 써야 돼요, 만약에. 근데 레지스터는 아무리 땡겨 써봤자 31개밖에 없잖아요, 레지스터 개수는. 그래서 만약에 지역 변수 개수가 엄청나게 많다면 레지스터에 모두 할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디에 할당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택에 쓰는 거예요, 스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안에다가 배열 같은 걸 크게 만들잖아요. 배열 1000개, 10,000개 이렇게 만들죠. 그럼 그거 레지스터에 못 넣어요. 레지스터 안에 10,000개를 레지스터에 어떻게 넣어요? 레지스터는 최대 3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0번은 0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스택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택에. 여기가 이제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는 이 큰 스택을 관리하는 거고, FP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 포인터예요. 이건 요즘에 많이 안 쓰이는 애긴 한데, 자, 스택 포인터는 이 빈 공간을 통해서 계속 증가시켜 나가요. 그래서 여기 여기 이제 마지막 다음 거 비어있는 걸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고, 프레임 포인터는 내 함수의 이 프레임, 이걸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들을. 이거를 뭐 이제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액티베이션 레코드 또는 액티베이션 프레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요 한 칸을 함수 하나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래서 이 프레임을 액세스하기 위한 프레임 포인터예요. 한 프레임을 스택 포인터를 통해서 액세스할 수도 있지만 얘는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스택 포인터 크기를 관리를 해요. 근데 요즘 추세는 이 SP 가지고 다 해요. SP 가지고 여기서 얘를 할 수도 있거든. 여기서 얘를 뭐 위치를, 이게 베이스 어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얘가 베이스 어드레스가 되고 여기 옵셋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여기서 이쪽으로 하나, 차이 없죠? 크게 차이 없기 때문에 같이 요즘 쓰는 게 일반적인 추세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함수까지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함수가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함수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함수가, 그러니까 어셈블리를 만들 때도 그렇고 함수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함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콜러에서 콜리를 호출하는데 둘 사이에 레지스터 유지하는 거, 레지스터의 컨시스턴시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레지스터의 컨시스턴시가, 일관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즉 함수를 호출해서 갔다 왔을 때 레지스터 값이 바뀌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보면 레지스터 유시지에 여기 이렇게 역할이 나눠 있죠. 역할이 나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통 이제 콜리 세이브 레지스터라고 불러요. 콜리가 세이브하는 레지스터, 콜리가 세이브했다가 복구하는 거를 얘가 알아서 하는 거. 자, 그러면 콜러가 알아서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콜리가 보존해주지 않기 때문에 콜러 세이브 레지스터라고 불러요. 콜러가 저장해야 되는 레지스터. 그러니까 콜리가 얘를 유지를 안 시켜줘요. 그럼 내가 해야지. 그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 놓는 이유가 뭐냐? 적절하게 레지스터 사용을 구별해놔야 사용하기 편하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하나 독박 써야 되겠죠. 한 군데서 모든 레지스터를 백업했다 리스토어하는 과정을 다 해야 돼요.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용량을 좀 구별을 해주면 서로 간의 역할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근간은 뭐냐? 레지스터는 항상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함수가 호출이 돼서 갔다가 왔을 때 내가 사용하던 레지스터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레지스터가 유지될 필요는 없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만. 현재 내 데이터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값이 있는데 add x5, x3, x4 했어요. x5에 지금 두 개 더한 값을 저장을 해놨잖아요. 근데 x 만약 함수 호출해서 갔다가 다시 왔더니 x5를 쓰려고 했더니 x5가 바뀌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에서 C 언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셈블리에서도 이거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이런 메커니즘을. 함수를 호출해서 갔다가 왔을 때 모든 내가 사용하는 레지스터 값들은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그러기 위해서 레지스터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누가 이 백업에 대한 역할을 담당을 할 건지, 그래서 콜러 세이브 레지스터와 콜리 세이브 레지스터 이렇게 이제 나눠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함수가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의 명령어는 두 개밖에 없는데, 그렇죠. 함수 명령어 JAL, JALR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많죠.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인터럽트에 대한 부분도 나오긴 하는데, 인터럽트도 일종의 함수의 일종이에요. 좀 더 다른 하드웨어 함수라고 보면 되는데, 그 인터럽트라고 하는 이것과 함수 이 부분이 어셈블리나 이런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얘들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또 실력이 되는 거죠. 함수를 잘 사용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의 어떤 이해도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 알 수 있어요. 함수 사용하는 걸 피한다, 함수를 안 쓰고 뭐 하나에다 막 다 우겨놓고 뻔히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함수를 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프로그램이나 이거 제대로 짜는 사람 없어요. 이건 거의 100%예요. 프로그래머의 능력이 좀 되기 시작하면은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이걸 나누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겨요. 하나에다가 1000라인, 2000라인 안 넣어요, 절대. 함수 하나에 몇백 라인, 100라인, 200라인 이상 안 넣어요. 그것도 많아요. 이걸 잘게 쪼개려는 욕구가 생기게 돼요. 왜냐면 그게 프로그램이 훨씬 쉬워지니까. 그런데 그걸 쪼개려다 보면은 이런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개념들. 변수가 유지돼야 되는 거, 어떻게 해서 매개 변수를 전달할지, 값을 어떻게 받아올지, 서로 간의 연관관계. 이게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그래서 C에서도 당연히 그 함수라는 게 중요하지만 어셈블리에서도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 수고했어요.